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처음으로 전자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전자책이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이제 전자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단말기의 특징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책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책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자책은 우리가 읽는 그냥 일반적인 책을 전자 활자로 바꿔서 전자기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전자책은 이제 우리가 뭐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아니면 탭 아니면 PC 등에서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설치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과 다른 기기들을 이용하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아무래도 편리함의 차이 때문에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편리함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인 다른 전자기기들은 백라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화면 뒤에서 앞으로 이제 불빛을 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독서를 하려면은 화면을 장시간 봐야 해서 눈에 피로감이 굉장히 쉽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전자책 전용 단말기들은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띄워진 그 활자인데도 마치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특수 디스플레이가 이용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장시간 동안 책을 읽더라도 눈에 대한 피로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두운 곳에서 볼 때는 이렇게 기기에 불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이 불빛도 프론트 라이트라고 해서 앞에서 뒤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마치 독서등을 켜고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약간 그 정도의 피로감만 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눈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눈이 확실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기들은 이제 이거는 구형 기기라서 그런 기능이 없는데, 요즘 나오는 기기들은 이렇게 불빛도 흰색 불빛, 푸른 계열의 불빛이 아니라 황색 불빛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색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눈부심 때문에 전자책을 좀 기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이 있는 기기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눈이 많이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책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말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자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편함에 대한 그런 차이일 뿐이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성능의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많이 자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기기들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라디너 TV 지금 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통 알라딘 유저분들이실 텐데, 알라딘에서 구매하는 전자책은 알라딘 어플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모바일이나 PC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독서하실 때 밑줄을 많이 그으시거나 아니면 독서 메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밑줄 긋기, 북마크, 독서 메모들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고, 또 동기화를 시켜두시면 뭐 모바일 기기에서나 아니면 컴퓨터나 또 이런 단말기로나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바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단말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독서 메모 기능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좀 느려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게 기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기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점은 조금 뭐 한번 시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점이 또 있고, 또 전자책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서 또 원하는 도서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딱 요즘 같은 집콕 시대에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그리고 도서관 시간이 끝나서 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대여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뭐 책은 종이책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도 사실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종이책을 구입해서 읽지만 딱히 소장까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책이나 아니면 뭐 자료 검색에 지금 당장 필요한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단말기는 사실상은 이제 전자도서관용 아니면은 도서관이나 우리나라 서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해외 원서 도서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도서관에서 빌리는 자료들은 도서관 전용 어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매해서 보는 그런 소장 전자책 도서들보다는 이용이 조금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점 등이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도서관이 이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이 아니면은 원하는 도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좀, 네, 좀 구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만큼은 아무래도 단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책장이 가득 차서 책 소장을 하는데 조금 제한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도서 구매를 할 때 금액적인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도 전자책을 이용하시면 아주 많이 해소가 되는 편이에요. 전자책은 또 종이책보다도 원래부터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데 또 이벤트를 좀 많이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잘만 이용하시면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책들을 읽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알라딘에서도 이제 사이트 내에서 전자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은 좀 정리를 해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적인 장점이긴 한데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자책 이용이 늘어나면 이제 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무나 또 생산 과정에서 늘어나는 그런 탄소 발자국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점도 무시하지 못할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전자책 자체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 전자책 단말기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기 전에 핸드폰 대신에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 자기 전에 이제 책 좀 읽고 자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은 먹어도 또 막상 누우면 이제 조명 껐다 켰다 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누워서 읽으려고 하면은 책 무게도 있고 또 손목에 무리도 오고 또 아무래도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한 몇 장 읽고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다시 손이 가는 그런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장판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요 단말기 이용하시면은 독서 습관을 들이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들 것들이 많아서 가방이 무거워서 읽고 싶은 책을 따로 들고 다니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기기들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개인의 의지 차이이긴 한데 이제 그런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SNS나 웹서핑으로 빠지기 쉬워서 좀 집중력이 좀 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전용 단말기, 이런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시면은 그런 기능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고 해서 바깥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에서 짤막짤막하게 독서를 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단말기 이용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전자책 단말기가 이용자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기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서 서랍 속으로 바로 직행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를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다른 모바일 기기들 아니면 컴퓨터로 전자책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종이책만큼 전자책에 대한 이용이 나와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이용해도 내가 종이책만큼 잘 읽히는 것 같다, 나랑 잘 맞는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전자책 단말기에도 종류가 꽤 있으니까 꼭 시중에 어떤 단말기들이 있는지 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말기마다의 기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서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용 가능한 서점이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격은 어떤지 꼼꼼히 잘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이용자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이용하는 서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합한 기기가 크게 달라지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직접 따지시고 해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 후기나 아니면 기기별 장단점 비교 끝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이셔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성급하게 구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말기가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급형이 제일 좋은 거겠지 하고 바로 비싼 프리미엄급 모델을 구매하셨다가 혹시나 맞지 않으시면은 진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사용 용도와 목적을 잘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냥 책만 읽는 용도로 그리고 또 전자책 단말기 한번 그냥 입문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0만 원, 뭐 10만 원 초중반대 한번 그 정도대의 한 보급형 단말기들이 있거든요. 10만 원 안 되는 가격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이용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셔도 뭐 또 혹시 웹상의 정보만으로 너무 부족하다. 실물을 만져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 매장에 가시면 다른 회사 기기들은 없지만 요 크레마 기기들은 이제 샘플로 테스터로 전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전자 잉크가 나랑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자책과 전자책 단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무슨 영업사원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작품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바로 요, 요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미 한 번쯤 접하셨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작품이고 또 몇 년에 한 번 정도 다시 꾸준히 읽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 번 읽기 시작하면은 되게 무조건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약간 마성의 재미를 가진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은 키다리 아저씨의 속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 지금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키다리 아저씨가 저는 제가 읽은 1편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2편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라딘에서 전자책 이벤트를 해서 그냥 뭐 더 클래식이라는 이 출판사에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전자책으로 세계 문학 전집을 이제 내놨었어요. 그래서 막 1,000원 초중반대 아니면은 600원 이런 가격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한번 그럼 하나 읽어볼까 해서 한번 목록을 보고 있었는데 키다리 아저씨의 속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편을 한번 호기심으로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럴 거면 이왕이면 1편도 오랜만에 같이 읽자 해서 1, 2편을 함께 구매를 했고 이번에 그래서 전자책을 한번 소개도 드릴 겸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작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겸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형식과 구성 그리고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도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다,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 싶으시면은 그냥 제가 설명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와 관계없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쾌하고 가벼운 소설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소설의 주인공은 제루샤 에보트라고 하는 고아 소녀예요. 그래서 이 제루샤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자라났는데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라서 이제 곧 고아원에서 사회로 나가야 할 날이 가까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장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서 고아원 아이들의 옷을 입히고 또 씻기고 또 고아원 청소들을 돕고 하면서 자라왔는데 이 고아원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마을 평의원 분들이랑 그다음에 또 후원자분들을 모셔놓고 고아원의 경영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잘 관리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경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자리를 열거든요. 그래서 제루샤가 이제 행사 준비 때문에 되게 바쁘니까 이 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느 수요일 날 행사가 다 끝마치고 나서 원장 선생님이 제루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혼날려나 보다 하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제루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후원자분 중에 한 분이 제루샤가 썼던 에세이를 되게 감명 깊게 읽으셔서 나는 얘를 작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해서 대학교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이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조건이 있었는데 간단히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 후원자분께 매달 최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게 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루샤는 그 후원자분이 누구인지 뭐 이름도 모르고 또 뭐 어디에 사시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어디에 사시는지는 주소를 보내야 되니까 아시려나? 아무튼 뭐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답장을 바라지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편지만 보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매달 한 통, 최소의 한 통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이고 매달 용돈도 어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아인 제루샤한테는 정말 천금 같은 그런 기회였죠. 뭐 고아가 아니더라도 저한테도 이제 천금 같은 기회일 텐데 그래서 제루샤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꿈만 같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말 소설의 거의 극초반부 줄거리거든요. 한 20쪽 정도 분량인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루샤가 대학교에 가서 겪는 이야기인데 전부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앞에 줄거리 딱 그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읽는 소설처럼 보통의 그 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부터는 전부 다 제루샤가 후원자분께 보내는 편지로 결말 끝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베르텔의 슬픔처럼 그냥 편지글로 이루어진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의 제목이 왜 키다리 아저씨인지 말씀을 드리면 제루샤가 그 원장실로 이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 후원자분의 뒷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제 그때 비쳐서 안 그래도 키가 큰 후원자분의 그림자가 점점점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마치 네딜롱 레그스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장님거미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장님거미를 떠올리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쓸 때 후원자분의 애칭을 네딜롱 레그스라고 지어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장님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언어 유희로 우리나라 말로 키다리 아저씨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루샤가 그 애칭을 지어줄 때 본인의 애칭도 직접 짓거든요. 이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애칭을 주디라고 지어서 아마 키다리 아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주디라는 이름은 이제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티델 아저씨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주목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루샤의 정말 유쾌한 문체입니다. 이게 편집글로 이루어진 만큼 소설 내내 되게 제루샤의 말투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굉장히 되게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말투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읽는 동안에 정말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뭐 묘사라든가 아니면 표현들이 상당히 재치 있고 또 유머러스해서 그냥 정말 읽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루샤가 사회와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제루샤가 고아원에서 쭉 자라온 터라서 사소한 거 정말 하나하나에도 되게 놀라고 신기해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되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도 제루샤에게는 많이 생소한 것들이라서 이게 제루샤가 대학교에서는 자신이 고아원 출신인 걸 숨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은 되게 친구들한테 하마터면 출신을 들킬 뻔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대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상식이 많이 모자란 탓에 곤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제루샤의 성장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치 시트콤을 보는 듯한 그런 에피소드들이랑 캐릭터들인데요. 뭐 에피소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일들도 있지만 이제 또 대학생활에서 친구들이랑 겪는 뭐 일상생활 이야기들 그리고 여름에는 농장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런 농장에서의 일들 등등 되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고 또 주변 인물들이 성격이 개성이 있으면서도 또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설정의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소설의 진행만을 위한 되게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라 마치 되게 입체적으로 되게 그들의 정치관을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돼서 진짜 마치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실존 인물의 편지로 그런 읽는 듯한 그런 몰입감을 주는 되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루샤의 베스트 프렌드인 셀리 맥브라이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제루샤가 항상 로망처럼 가지고 있던 되게 대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란 평범한 집안의 성격 좋은 보통의 여대생이라는 캐릭터인 반면에 줄리아 펜들턴이라는 친구는 되게 명문 갑부 집안에서 자라난 되게 황금 만능주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막 제루샤가 줄리아 얘기를 할 때마다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되게 재미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제루샤가 되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글씨만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치 있는 그림들을 이제 그려서 키데라 씨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제 거가 구형기라서 조금 느려요. 요즘 기기들은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주디가 스케이트를 배우는 장면, 그리고 주디가 체육 시간에 이 가로다를 넘는 장면이고 또 밧줄 타기 내려오는 거를 배우는 장면, 그리고 시험을 망쳐가지고 성적표를 들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유쾌하고 재치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이제 키데라 씨한테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림들 전부 다 아기자기하고 또 유쾌하고 또 귀여워서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목할 부분은 이게 1910년대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를 뛰어넘고 되게 편지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읽으면서 제 대학교 때의 그런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즘에도 이제 항상 뭐 이집트 벽화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 애들이란 약간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학장님한테 이제 연설을 듣는데 그분은 요즘 대학생들은 성실히 노력하거나 진정한 학구열에 불탔던 예로부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학과장님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이란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면 요즘에도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은 우리가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아나 봐. 약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1910년대 작품에서도 교수님은 우리가 다른 과목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숙사 살 때 이야기가 생각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제루샤가 지내고 있는 기숙사가 10시만 되면은 소등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폐지가 됐는데 우리가 원하면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몰래 몰래 10시가 넘어도 친구들끼리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밤새워 놀 수 있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아무도 밤새워 놀지 않는 거예요. 라면서 인간 본성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그리고 장소가 어디든지 다들 똑같구나,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약간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되게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목 포인트는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상이랑 그 다음에 당시의 작품에 미친 영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또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0년대 작품이라서 당시 미국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제루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밝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되게 많이 저장해놨죠.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남성들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옴기니 분이 되게 친절하게도 이 작품이 출간된 1912년 당시 미국 여성에겐 선거권이 없었다. 이 작품은 1920년에 미국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설도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여성의 정치에 대한 참정권 그리고 선거권에 대한 얘기가 한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주디의 생각과 주디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되게 입체적인 그런 설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사회주의자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치 무슨 약간 범죄를 저지르는 것 마냥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아들의 인권 문제에도 되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1편보다는 아마 속편인 2편이 아마 더 지대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속편을 소개해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포인트는 편지로 진행되는 구성인 덕에
제루샤가 이제 키다리 아저씨랑 약간 신경전을 벌이거나 밀당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특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요즘 우리는 카톡 답장이 이제 몇 분 안에 오냐, 막 이런 걸로 이제 밀당을 좀 판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편지를 보낸 날짜로 그런 제루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답장을 받지 않는 게 조건인 거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게 조건이었음에도 고아인 제루샤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인 키다리 아저씨의 존재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답장을 되게 독촉하는 부분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막 키다리 아저씨한테 막 화도 냈다가 또 얼르고 달랬다가 또 사과도 했다가 체념도 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루샤의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주목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간간히 이제 제루샤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열망을 담은 문장들을 이제 간혹 이제 편지에 쓰게 되면은 약간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되게 짠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쓴 듯한, 되게 재치 있게 넘기려고 쓴 듯한 표현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포인트는 되게 포인트가 많죠. 여덟 번째 포인트는 소설 속에 담긴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장들이 꽤 자주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인생에서 인격이 필요한 건 큰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 큰 위기가 닥치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크나큰 비극에 맞설 수 있지만 일상의 사소한 짜증거리들을 웃음으로 넘기려면 그때야말로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한번 바라보게 하는 문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거는 여기도 저는 행복이라는 것에 참된 비결을 알아냈어요, 아저씨. 그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에요. 지난 일에 대해 영원히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라서 읽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포인트는 이 소설이 결말을 알고 나서 다시 읽으면 더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설이 결말이 이제 좀 새롭습니다. 약간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새로운 그런 결말이 있어서 이 결말을 알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은 아, 그래서 이랬었구나, 이런 점을 내가 놓쳤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읽으신 분들은 꼭 읽고 나신 다음에 시간과 여유가 허락을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소개를 듣고도 흥미가 안 생기시면 그건 그냥 제가 소개를 못해서이고요.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전자책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더 클래식에서 나온 이 책은 1,100원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매달 그냥 출석을 하면 주는, 그리고 또 뭐 퀴즈 적립금이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받아도 거의 무료로 구입이 가능한 책이니까 혹시 뭐 너무 저렴해서 번역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면은,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다 읽어보니까 번역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전자책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실 겸, 그리고 또 유쾌하고 재미난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겸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뭐 종이책을 읽으셔도 물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알라딘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지금 책을 사면은 또 이벤트로 예쁜 키다리 아저씨 배지를 등장하는 출판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 이 키다리 아저씨 2편, 그러니까 속편을 다룰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후속편이 되게 재밌었어요. 더 재밌었어요. 1편은 뭐 이미 너무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속편이 되게 별 기대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읽은 거였는데 더 재밌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후속편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루샤의 베스트 프렌드인 셀리 맥브라이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셀리가
제주샤가 나왔던 고아원인 존 그리어 고아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고아원을 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읽다 보면은 약간 고아원 타이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남편 찾기를 하는 듯한 그런 요소가 들어간 작품이니까, 혹시 이미 1편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또 이번에 읽은 분들은 제가 이제 2편을 올리기 전에 한번 속편도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영상을 하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되게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 읽었대.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